안녕하세요. 지금 부업을 뛰는 엔잡러가 월에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엔잡러, 투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시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플랫폼 일자리가 늘었답니다. 배달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음식 배달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음식 배달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뭐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부업을 하게 길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산다라는 게. 삶이 많이 빡빡하고 많이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 거고요. 또, 이제 사항들이 우리를 점점 이제 답답하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이제 식탁 물가가 계속 올라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뭐, 정부에서요, 빵 부장, 뭐 사과실장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담당자 정해가지고 두더지 잡기 식으로 그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가서 이렇게 두더지 이렇게 때리듯이 때려가지고 억지로 가격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수입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농부들이 과일값을 올리고 싶어서 올리냐고요. 농약값이 오르니까 이래저래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제 출하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데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 어쩐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막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니까 미국하고 2% 이상 금리 차이가 나니까 한국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물가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그 물가 안정을 금리를 저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니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2% 낮게 유지한 상태로 계속 가니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수시로 이제 가격이 엉망이 되고 이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엉망인 나라를 만든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는 술 처먹고 일을 안 해도 밑에 사람이라도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장영 총재, 한국은행 총재 인상만 쓰고 다니고 일하지 않고 금리 인상의 책무를 나 몰라라고 놔버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저 피감기관에 있는 놈들하고 해외 외유 다니고 하는데 이 뭡니까 이거? 이해관계자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냥 이빠른 소리 하나 척하지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융원장이요. 참 이래저래 답답할 이제 얘기들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드라마틱하게 기준금리를 3.5에서 4.0 만들고 4.5 만들고 5.0 만들고 이러면 물가가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건 아마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어느 시점엔 정부가 물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생색 내는 것조차도 안 하는 상황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나라 꼴이 그냥 개판 되는 겁니다. 개판. 제발 좀 선거를 좀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저금리로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물가 폭등하고 경제 엉망되고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거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빚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많아져 가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해결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각각 개개인별로 스스로 이제 살 길을 각자 도생을 아마 모색해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사는 게 정말 이제 고통이죠. 족벌과 식품 제조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무슨 짓거리 벌리고 있어요. 가격 계속 올리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고물가에 밥 먹는 한 끼를 줄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관리 안 하고 놔버리고 서민들의 삶은 더 지옥이 되고 저성장 고물가가
정부를 그냥 마비시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일 안 하는 저것들을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계속 있잖아요. 저짓거리 합니다. 이 추경호에 의해서 최상목이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경제부총리로 앉혔어요. 그래놓고 무슨 짓거리 합니까?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재벌들, 족벌가들 법인세 깎아주고, 다주택자들 이제 부동산세 깎아주고, 세수 펑크 내고, 의도적으로 그래놓고 또 지금 무슨 짓거리 합니까? 서민들에게 그 세금 다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참 씁쓸합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는 앞으로 각자 자기의 처지에 맞게끔 움직이는 걸 우리는 습관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매일매일이 IMF 같은 상황이고 참 무서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네 처지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고요. 어떻게 대응할지 궁리해야 됩니다. 지금 오죽하면요. 노무라 접근해서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대기업 재벌들 부자 감세 80조 하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정부의 세수가 뭐 그 정도 금액이 펑크가 나고 이게 뭡니까 이거. 참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일부러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경매 물량이 부동산 경매 물량이 리만대를 넘어섰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미국채 2년물이 5%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10년물도 이제 곧 돌파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또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합니다. 2024년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은 벌써 사라졌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되려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시국인데 한국은요. 금리 언제 내리냐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장이죠 개막장. 이러니까 한국 경제가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서민들은 힘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N 잡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부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이게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라 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이래저래 N잡너들이 본업하고 법을 같이 해서 월에 평균 소득이 한 21만원 정도 많답니다. 근데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무수히 많은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지 우리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밥을 굶어야 되고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또 아끼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이 했던 정말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직장을 지키는 것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